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0세 건강을 향해서 달리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질병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잠깐 복습도 하고 또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0세 생존율이 확실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치매가 1위가 되는 가장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울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암, 네 번째가 심장병,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빈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은 치매를 생각할 때 우울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거나 외롭거나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치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우울증을 없애버리면, 우울증의 그 부분을 이제 치료를 하면은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친구와 이제 그 반려자나 또 이제 커뮤니티, 그렇죠? 그 주위의 활동을 통해서 그 우울감을 감소시키면 치매 현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나는 치매인가, 내가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지실 때 제일 먼저 내가 우울증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의 그 대표적인 그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일 먼저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살아있는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지고 아무 낙이 없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짐이 되는가, 부담이 되는가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제 항상 이제 내 어깨가 이제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이제 억눌러지는 그런 느낌이 생겼을 때, 그러한 증상들이 생기면은 우울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이제 2주 이상 지속됐을 때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잠깐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집중력이 감소가 되면서 두뇌의 기능이 이제 저하됩니다. 그러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제 수도 디멘시아, 거짓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두뇌의 기능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울감으로 인한 이제 두뇌의 기능의 저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나이 들면 그냥 치매가 오기 마련이야. 두 번째, 치매 발병률은 현대의학 덕분에 감소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가 60%를 이룬다. 이제 참 거짓 질문을 드렸는데 1번,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의학 덕분에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60% 이상을 이루는데,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듯이 이제 치매 현상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는 기억력이 감소되고, 두 번째는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세 번째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데 누가 훔쳐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애착이 있는 사람은 의심을 안 하고, 조금 애착이 있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을 의심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아들과 며느리가 있다면은 며느리를 의심하고, 딸과 사이가 있다면 사회를 의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자녀와 또 사촌이 있다면은 직계가 아닌 한 다리 건너서 이제 사촌을 의심하는 그러한 의심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중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사건을 좀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서 이제 길을 잃고요. 집안은 굉장히 이제 쉬운 곳인데도 항상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길을 잃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고 서로 이제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아요. 감정 제어가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쉽게 화를 냅니다. 그것이 이제 중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기인 경우에는 모든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두뇌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다음에 시간, 사람,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4개월 전에 아내를 살해한 사실조차도 기억 못하는 치매 노인 그 사건이 있었는데 자편부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럴 경우에 감옥에 보냅니까? 병원에 보냅니까? 참 슬픈 그 사건이었는데 어떠한 상황인가 봤더니 이제 한이 맺혀서 이제 분으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부인에게 그 아내에게 한이 맺혔는지 삶에 한이 맺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마음속에 이제 엉어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노로 터졌는데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큰 해를 끼치는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그 분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치매를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활동을 해야 된다, 무엇을 숫자를 세야 된다, 수도쿠를 해야 된다,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어떠한 그 한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가장 그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제 그 사회, 지역 사회에 그 서로 이제 함께하는 그 친분이 있는 서로 이제 사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한을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맺힌 것을 풀지 못하면은 그것이 어떤 분들은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그 우울증이 이제 굉장히 심해지면 진짜 치매는 아니지만은 치매와 같은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도 디멘샤 그래서 치매로 간주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이제 또 심각해지면은 진짜 치매로 변할 수 있는데 치매에 이제 어떠한 그 문제가 생기냐면 치매에는 이제 베이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쓰레기 두뇌 세포의 쓰레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정상인 사람과 그다음에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린 사람을 보면은 이제 두뇌의 그 사이즈도 줄어 있고요, 그렇죠? 두뇌의 사이즈도 줄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베이타 아밀로이드라는 쓰레기가 세포 사이 두뇌 세포 사이에 이제 쌓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뇌 속에서 많이 누적이 되면 두뇌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상적인 두뇌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두뇌 세포 안에 이제 neurofibrillary tangles라는 것이 있는데 두뇌 세포 안에 그 세포 속에 이제 노폐물이 쌓이는 것. 그 다음에 세포 바깥에 또 amyloid plaque 이 두 가지가 이제 쌓이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amyloid plaque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이랬을 때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두뇌 속에서 많이 쌓이게 되면 두뇌 세포의 환경과 두뇌 세포의 내부가 이제 양쪽이 다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뇌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치매 그 현상을 예방하는 법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금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절주. 여기는 이제 절주라고 나왔지만 저는 이제 금주. 술을 마시는 것도 피하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을 극복하는 거. 우울증도 이제 치매 현상과 비슷한 증상을 내기는 하지만은 우울증 자체도 치매로 가는 그 중간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도 치매를 예방하는데 8% 효과가 있고요. 혈압이 높은 분들도 여전히 두뇌 세포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5% 정도는 이제 치매에 기여하기 때문에 고혈압을 감소시키면은 이제 5%가 예방이 되고요. 당뇨병도 역시 치매에 기여합니다. 비만, 뇌 손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치매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다 합치면 44%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셨을 때 52%까지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양쪽을 다 포함을 하게 되면 거의 96%가 감소될 수 있고 그래도 한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치매에 걸릴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을 잘 보시고 내가 어느 부분을 예방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이제 감소시키고 어느 부분을 증가시켜야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채식을 좀 부족하게 했으면 채식을 증가시키고 운동을 부족하게 하셨으면 운동을 더 증가시키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 소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치매로 가는 노인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치매는 사실은 늙으면 자연히 생기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으로서 그 뇌가 건전한 어른으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노인은 그냥 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늙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체념을 하고 더 이상 배우지를 않으시면 이제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어르신은 이제 그냥 나이만 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나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내 자신을 계속 유지한다면 계속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역시 이제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항상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으면 항상 덕담을 해주고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되면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체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공동체에 잘 함께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치매에 지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배울 것이 없다면은 노인 대학이나 이런 그 특별한 컴퓨터를 배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또 자서전을 쓰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 또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냐 이 나이에 또 알 거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 이제 젊은 마음으로 또 함께 하게 되죠. 그러면 치매가 달아나게 됩니다. 그렇죠? 치매가 찾아오려고 하다가도 노화 현상을 막기 때문에 뇌세포가 그 노폐물을 만드는 것을 만들지 않고 계속 재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의 마음을 이제 정리하면 항상 불만이 있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불신. 이 세 가지는 불이죠. 불불불. 그렇죠? 불이 많으면 몸속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은 바로 노폐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뇌 속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neurofibrillary tangle 그 다음에 amyloid plaque 이 두 가지가 뇌 속에 가득 차게 되면 치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거를 써볼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두뇌가 이렇게 생겼을 때 두뇌 세포를 제가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두뇌 세포 속에 있는 물질이 있고 두뇌 세포 바깥에 있는 물질이 있는데요. 속에 있는 것을 neurofibrillary tangle이라 그러고요. 두뇌 세포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실과 같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버 2 두 번째는 amyloid plaque. 이것은 제가 혹시 주위에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나 진단을 할 때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조직 검사로 진단을 했지만은 amyloid plaque이라는 것도 두뇌 세포 이거는 세포 속 두뇌 세포 속의 쓰레기고 이것은 세포
밖의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쓰레기가 뇌 속에 쌓이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노인의 마음, 불만, 불안, 불신 이 세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만은 욕심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그다음에 불안은 근심을 하기 때문에 불안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의심을 자주 하면 당연히 이제 불신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욕심, 근심, 의심 이 세 가지 심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기름, 주름, 고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의 두뇌 세포를 파괴시키고 두뇌 세포가 잘 회복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제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만, 불안, 불신을 빨리 이제 꺼버려야 되겠죠. 이 세 가지 불을. 그래서 이 세 가지 불을 끄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두뇌 세포를 좀 더 깊이 보면은 두뇌 세포 안에 RACC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두뇌 세포의 희망센터입니다. 두뇌 속의 희망센터인데 이것이 거의 한 12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두뇌 안에는 전두엽 바로 뒷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RACC라는 희망센터가 있는데 항상 그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망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더 좋아질 거야. 이것은 잠시 지나갈 뿐이야. 그렇죠? 비도 항상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왔다가도 그치고, 그렇죠? 항상 나쁜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이 분명히 찾아올 거다. 그리고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거보다 나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두뇌 속의 그 희망센터가 활성화가 되면서 두뇌의 사방에 있는 두뇌 세포들이나 두뇌 세포 환경에 있는 그 많은 그 노폐물들을 찌꺼기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두뇌 속의 희망센터 RACC라는 곳인데요. 이 센터가 그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여러분들의 치매는 억제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마음을 치매로 가는 노인의 마음 대신에 어르신의 마음이 있는데 불만, 불안, 불신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다 죽이는 사가 이제 죽을 사는 아니지만 사자요, 그렇죠? 불을 세 가지 불을 끄는 감사가 있고 찬사가 있고 봉사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만스러운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고 불안할 때는 스스로에게 또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찬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믿지 못하는 생각이 들 때는 그것을 다 없애야지 이렇게 불신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불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봉사하는 삶으로 대체를 하시면 어느새 불만, 불안, 불신의 마음을 감사, 찬사, 봉사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치매를 극복해야지라고 이제 억지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인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치매를 극복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그냥 덕담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사, 봉사하는 삶을 사시면 두뇌 속에 무엇이 활성화가 된다고요? RACC라는 센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두뇌 속에 희망센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두뇌 세포도 늙지 않고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삶을 사신 분 중에서 이제 대표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성함이 이제 김영석 교수신데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100세 건강을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가 이분을 좋은 그 모범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신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콩나물에 물 주듯 내가 배우고 발전해야 세상에 공헌할 수 있다. 가족만을 생각하면 가족 수준이고 마을만을 생각하면 마을 수준이고 국가를 생각하면 국가 수준이 되며
인류를 생각하면 세계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이제 책에 쓰셨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보니까 이 말을 쓰게 된 이유가 본인이 이제 깨달으신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분의 아버님께서 이제 많은 교육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삶의 지혜를 이렇게 들려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 나 하나는 이제 건재하게 간수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수준에서 끝나고, 가족만을 생각하면 이제 가족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마을만 생각하면 마을 수준, 또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우리나라 수준, 애국심은 강하지만 그냥 우리나라 수준.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 세계적인 수준이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그 삶을 콩나물에 물 주듯 매일 향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탁월한 그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고, 또 이분이 산 증인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곧 100세, 한국 나이로 따지면은 101세가 되시는데, 이분은 여전히 이제 단에 쓰셔서 강의를 하실 정도로 총기가 좋으시고, 또 큰 그 건강적인 문제가 없으시고, 이제 건강하게 당신의 삶을 유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분은 끊임없이 배우시면서 끊임없이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100세를 이제 능가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이 추억의 현장인데요. 이 추억의 현장을 잘 우리가 간수해야 됩니다. 우리 뇌 속에 그 감성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두엽에 그 이성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감성뇌는 이제 해마체라는 곳,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마음에 해당이 되고요. 이성뇌는 이 전두엽이라는 곳인데, 마음과 뜻이 잘 균형지게 유지되어야지 우리의 두뇌 건강이 잘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와 같은 분은 이 두 가지를 잘 이제 균형지게 간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기분대로 사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사셨고, 그 다음에 지식적인 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콩나물에 물 주듯, 콩나물에 물을 주시면은 그 물이 대부분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다 낭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콩나물은 계속 자라고 이제 콩이 긴 그 콩나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접하는 많은 지식들이나 이 체험들이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도 사실은 물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계속 붓지 않고 그냥 밑에 구멍을 뚫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물을 부어 놓으면 콩이 썩게 됩니다. 그런데 지식이 들어갔다가 나오듯이 물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순환을 통해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지식적인 체험이나 실제적인 삶의 체험도 계속 우리가 체험하고 빼내고 체험하고 빼내고 하는 그러한 순환이 있었을 때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그렇지만 항상 접하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신다면 지혜로운 그 두뇌 건강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두뇌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거나 또 뭐 주위에 이제 물자가 풍부하면은 편안하지만은 평안은 우리가 반드시 얻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평안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삶을 또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하시는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두뇌가 이렇게 골고루 균형지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를 건강하는 비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포도당, 아주 단순한 거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음식은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씹어들 수 있는 음식은 서서히 흡수되고 두뇌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이 됐든 당근이 됐든 살짝 익히셔서 씹어 드시면 가장 좋고요. 또 틀니 때문에 씹지 못한다 그러면 물이든지 뭐 혹시 즙을 짜시더라도 씹는 모양이라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두뇌가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씹는 운동이 이제 왜 좋으냐 하면은 이 해마체, 우리의 기억을 유지하게 되는 그 해마체를 강력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사람을 씹지 말고 음식을 씹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좋은 그 두뇌 운동의 비결. 제가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위에서 내려오는 숨입니다. 그래서 15초 동안 웃으셨을 때 9분 정도 여러분들이 하신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를 무장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백혈구를 무장하면 여기 보면 암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백혈구 세포가 있는데, 암세포를 이제 죽이는 살해세포를 NK 백혈구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15초 동안 웃으셨을 때 백혈구를 무장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도 기쁨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암세포를 죽이는 그 백혈구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리학적인 원칙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보면은 모라카노라는 그 재밌는 한자가 있는데, 빨리 이야기하면 모라카노, 꼭 경상도 사투리 같죠. 이 경상도 사투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웃으시고 여러분들 두뇌세포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라카노, 뭐라고 하나, 이런 그 경상도 사투리죠. 발음은 그렇지만 모라카노라는 이 내자는 즐거움을 도모하니 어찌 늙으리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라카노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